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꿈이란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너가 이루고 싶은 건 뭐니? 아니면 되고 싶은 건 뭐니? 하고 싶은 건 뭐야? 이런 거를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꿈이 그 꿈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다른 세계의 일도 꿈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모든 만물과 딱 절단하고 세상과 등지고 이렇게 딱 정말 온몸이 자연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시간일 때 그때 내가 어떤 세계를 돌아다니느냐에 따라 그것도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진짜 뭐 어쩌면 온전히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또 상상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우리의 꿈 그리고 당신의 꿈 또 모든 사람의 꿈에 대해서 되고 싶은 것도 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잠자는 시간 동안 다른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것도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우선 뭐 온전히 나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무의식 중에 뭔가를 원했던 그리고 만약에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 꿈 얘기 잠깐 했었는데 돼지 꿈을 꾸면 우리는 당연히 로또를 사러 가죠. 네. 오늘 점심 먹으면서 로또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선배 중에 한 분께서 어디 로또 당첨 안 되나 돼지 꿈 좀 꾸고 로또 좀 사와서 우리 회사 재정 좀 널리 좀 유익하게 쓰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로또 당첨되는 분들 보면 뭐 그 전에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다 뭐 아니면 엄청 그런 길몽을 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태몽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꿈이란 거는 예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무의식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또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무서운 그런 영화들 보면 막 죄를 지은 사람한테 꿈으로 막 원한이 그런 담긴 사람이 찾아와서 악몽을 꾸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꿈꾸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최악의 시간이고 정말 자기 싫을 정도로 자면 다시 그 악몽이 이어질 테니까 그런 게 바로 꿈인 것 같은데 진짜 저는 그래서 예전에 딱 한 번 돼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돼지 꿈을 꿨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가 명절 딱 겹쳐서 추석이라 할머니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할머니 댁에서 그 꿈을 꾼 거였는데 집에 오는 길에 엄마 무조건 로또를 사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로또를 사려고 집에 오는 길에 로또 그 매장이 몇 군데 있었는데 다 봤는데 명절에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샀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샀는데 뭐 그거는 효력이 없었나 봐요. 별로 그게 꽝이더라고요.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꿈을 꿨으면 바로 그 다음날 사는 게 인지상정이었는데 너무 그때 돼지 꿈만 믿고 이게 효력이 좀 며칠 갈 줄 알고 네. 만약에 그때 탔으면 로또 탔으면 뭐 저는 지금쯤 어떠했을까요? 네. 이렇게 상상이라도 해봐야지. 참. 네, 그렇습니다. 로또 타시는 분 참 어떨까? 부럽습니다. 어떤 분이 로또를 타는 건가? 네. 근데 로또도 그렇지만 그런 제 친구 중에 로또를 이렇게 매주 하루씩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또 소소한 행복이래요. 하루 일주일을 기다리게 되는 작은 행복이 로또랍니다. 이게 뭐 큰 대박이나 어떤 그냥 돈다발을 원해서 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그 재미가 자기한테는 행복이라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로또가 또 하나의 소소한 행복 찾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보면 꿈에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볼 그 영화는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맡았던 영화 인셉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 인셉션이 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꿈에서 이 꿈은 사람의 무의식 중에 잠긴 그런 세상을 펼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인셉션이란 그 영화 자체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인 꿈이라는 공간에서 이게 꿈에서 또 꿈을 꾸고 또 거기서 또 꿈을 꾸고 그래서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게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딱 하나로 의미가 이렇게 단축이 되죠. 이 꿈과 현실을 이제 혼동하게 돼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만이 꿈을 계속 쫓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그 꿈을 설계하고 또 통제하고 또 내 꿈에 나의 새로운 목표를 심어주고 이게 영화 인셉션에서의 내용인데 진짜 우리가 딱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요. 회사 가면은 치이고 집에 가면은 또 집에서도 마음대로 뭔가 되는 것도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계속 장애물이 부닥치는 것 같고 굉장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먹기 달리겠지만 근데 이 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뭔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에서 헤어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영화 인셉션에서는 이 꿈에서 깨기 싫어서 계속 꿈을 꾸고 그 안에서 또 꿈을 꾸고 그러다가 꿈에서 현실로 돌아올 때는 그 꿈에서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정기적인 충격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굉장히 그만큼 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기까지는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굉장히 꿈을 꾸다 보면 막 정말 멋있는 그 오빠 뭐 아니면 멋있는 원빈 같은 그런 분이랑 연애하는 꿈 이런 걸 꾸고 또 아니면 지금 막 대세죠. 오수 역할 그 겨울 거기서 조인성 씨 같은 그런 멋진 오빠와 함께 나란히 커피를 마시는 그러면 아니면 그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 같은 분과 카푸치노 키스를 나누는 이런 꿈들 아니면 정말 어떤 분은 돈 억만장자가 되는 꿈을 꾸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이 정권 하나가 내 맘대로 바뀌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신 분은 또 그렇게 되는 나라를 꿈꿀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게 꿈인 거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현실의 내 모습은 정말 너무나 다르고 현실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정말 엉망이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우리 그 영화나 아니면 그 현실이나 이런 속에서 보면은 영화 같은 것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직접 볼 수 없고 아니면 겪을 수 없는 것들을 허구로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것도 또 하나의 영화고 책인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한테는 또 꿈으로 와서 우리가 모든 의식을 딱 멈추고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돌아가서 그 나만의 시간을 딱 창조할 때 그때 나만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꿈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속에서 7시간을 자죠. 저는 사실 뭐 집이 멀고 가끔 지금은 그래도 좀 집에 11시 정도엔 들어가는 편인데 예전에 회사에서 굉장히 야근이 많을 때는 집에 거의 1시 가까이 들어갔었어요. 가까이 들어가면 씻고 이러면 뭐 1시 반, 2시 가까이 되죠. 그러면은 5시에 일어나야 되면 3시간을 자는 거죠. 무슨 굉장히 엄청 공부할 때도 그렇게 3시간씩 안 잤는데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는 편인데 진짜 그때는 저는 꿈을 꿀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꿈꾸는 시간조차 아까운 거죠. 잠을 자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랬는데 지금 요즘에는 제가 뭐 좀 오히려 꿈을 좀 요즘에 많이 꾸는 편인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얼마 전에 어떤 꿈을 꿨냐면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혼자 버스를 타고 하염없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펼쳐지는 그 풍경들은 정말 그냥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화사한 들판에 막 꽃들 엄청 만발해 있고 너무 예쁜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버스에 앉아서 무작정 달리는 버스 위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심정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나 혼자 버스에 앉아서 예쁜 풍경을 바라보고
그냥 가고 있는데 그때 저의 마음 심경이 너무나 평안한 그런 심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상황에서 깨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꿈을 꾸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인지 계속 그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까지 그 여운을 갖고 출근을 했었는데 제가 또 아침에도 또 잡니다. 아침에는 어디서 자냐면 지하철에서 자요. 이게 출근 시간이 기니까 그 긴 시간을 이용해서 뭐 열심히 뭔가 영어도 듣고 이러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되고 그냥 자리 잡고 잡니다. 자면은 그때 또 꿈이 그때 이어졌었어요. 꿈을 버스에서 막 가다가 제가 어디서 내렸는데 그 내린 데가 너무 예쁜 집이 있었고 또 예쁜 강아지들도 있었고 또 그냥 별장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뭐랄까요? 그냥 평화로운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이런 곳이 천국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집을 들어가려고 했을 당시 딱 이제 안국역에 도착해서 깨게 됐는데 진짜 그때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여운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저께 꿨던 꿈 같은데 어제까지도 약간 그 여운이 좀 남아서 좀 마음의 안정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현실에서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안정을 꿈에서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무슨 소위 말하는 그런 개꿈들 있잖아요. 개꿈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꿈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응가를 싸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응가를 싸고 계신다면 변비에 좀 걸리셔서 꿈속에서 좀 시원하게 변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꾸신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진짜 가끔 그럴 때 있죠. 여기 영화 인셉션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의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잠의 세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잠자는 동안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솔깃하죠. 그죠? 그러면 정말 내가 현실 속에서는 진짜 막 구질구질한데 꿈속에서 내가 완전 왕자 같고 공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꿈에서 깨어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소위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우리 주변에서 꿈을 통제하고 그러기에 노력하는 사람을 자각몽 또는 루시드 드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꾸는 도중에도 난 꿈을 꾸고 있어 이러면서도 그거 깨기 싫어서 절대 그 꿈을 꾸는 그걸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만약에 우리가 나의 꿈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뭔가 창조할 수 있고 또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그 꿈꾸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인 게 이게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꿈을 깨기가 싫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진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들도 그렇고 만약에 나의 꿈이 뭐 내가 이 꿈에서 절대 깨기 싫어 그러면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를 분간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때 예전에 그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 역을 맡았던 다니엘 클래플릿 그 배우가 아역 때부터 해리포터 역을 계속 맡은 거잖아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딱 보면은 그 다니엘 그 배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어른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이 그냥 해리포터 시리즈에 딱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우가 딱 그랬대요. 자기는 어쨌든 자기의 현실 일상 자체가 그 영화에서의 그 마법사 소년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마법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그냥 이거 연기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었다고. 정말 어렸을 때 모든 게 형성되기 전에 그걸 시작했던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법을 부릴 줄 알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스페로 막 이런 마법 주문 같은 거 혼자 한 적이 있었다고 진짜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내 현실과 내 꿈을 구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 인셉션이란 영화에서도 그 남녀 주인공이 둘만의 세계를 50년이란 세월 동안 꿈속에서 설계하고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정말 둘만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삶들을 살죠. 그러다가 그 꿈을 꾸고 또 그 꿈속 안에 들어가서 또 죽고 나면은 또 다른 꿈을 꾸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데 진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과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꿈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또 혼돈하고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엄청 어지러웠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 거지 저게? 또 죽었어. 또 죽었는데 또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제 죽었는데 이게 현실에 돌아갔다가 다시 또 꿈속에 가는 거죠. 그리고 꿈을 꿨는데 또 꿈 안에서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죠. 굉장히 좀 복잡했는데 머리가 좀 안 돌아가면서 그냥 이미지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이 꿈이 어디까지가 꿈인지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저가 있는 게 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꿈이에요, 꿈. 여러분들이 저를 무의식 중에 너무 저를 보고 싶어 해가지고 아, 강하나 보고 싶네 이러니까 지금 꿈을 꾸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하면 현실보다 꿈이 여러분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안 깰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자신 없네요. 네. 하지만 이 현실을 꿈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 또 다른 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오지은의 작은 자유. 네, 오지은의 작은 자유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너가 꿈을 꿨으면 좋겠어. 이 꿈속 안에서 작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현실 속에서와 꿈은 다릅니다.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죠. 꿈만 꾸면은 뭐 그거는 살아가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더 찾을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애교를 좀 보여드렸는데, 나름, 네, 저의 애교 깜찍한가요? 아까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는 사진을 찍는데, 좀 애교 있게 해봐라, 귀엽게 해봐라 했는데, 저의 귀여운 거 딱 몇 가지 표정. 눈 땡그랗게 뜨는 거랑, 아니면 놀라는 거나, 아니면 뭐 손짓 뭐 이런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도 뭐 귀엽죠? 네. 원래 안 귀엽게 생긴 사람이 하는 애교가 진짜 귀여운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짜 김용만 씨, 개그맨 김용만 씨가 5년 동안 도박을 해서 10억이라는 빚을 졌다는 걸 오늘 손석희 시선집중 듣다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와서 보니까 정말 이슈 검색어에 막 그런 게 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굉장히 참 사람이란 게 그 욕심이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독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은 그럼 중독을 한번 걸린 게 있으신지, 뭐 아니면 뭐 음식 같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게임 중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 중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하나 중독? 괜찮다. 강하나 중독 괜찮다. 강하나 중독은 뭐 많은 분들 걸리셨죠? 네, 강하나 중독은 많이 많이 걸리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진짜 이 중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끊어야 되지만 끊어지지가 않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 참 저는 그 뉴스를 듣게 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한편으로는 김용만 씨의 그런 입담도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그 매니저랑 재미삼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중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뭐 혜림 선배도 중독 하나 걸렸잖아요. 치킨 중독. 정일임 아나운서도 치킨 중독 걸렸고 저는 뭐 피자 중독? 피자에 근데 배달 안 오더라고요. 피자 좀 배달해 보세요. 좀. 그런데 진짜 만약에 꿈 중독이 걸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야기가 갑자기 막 너무 잘 풀어지는데, 네, 꿈 중독. 꿈 중독이 걸린 영화 하나가 있었어요. 미드나잇 인 파리, 우디 알렌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주인공 남자가 꿈 중독에 걸립니다. 뭐 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꿈 같은 현실이죠. 이 현실을 계속 맛보고 싶어서 계속 그 길을 찾아가고 그렇게 되는 남자가 있는데 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고 그 세계로만 계속 쫓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지금 여기인 거잖아요.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뭐 타임머신을 하고 다른 세계로 간다 해도 그 세계 사람은 아닌 거니까 거기에 속해질 수가 없는 건데 정말 꿈 중독이 걸린다면 그래서 잠만 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꿈 중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잠이 많을까요? 걱정입니다. 네. 몰래 꿈은 속에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지 지금도 꿈꾸고 있는 건 아닐 수도 꿈꾸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건데 그 우디 알렌의 미드나잇 인 파리는 그 남자 주인공이 잘 나가는 헐리우드 작가입니다. 극본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알맹이 없는 그런 상업성, 그런 영혼을 파는 글을 쓰는 게 너무 실물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진정한 그런 문필가로 거듭나는 것이 이 남자 주인공의 꿈입니다. 그럼 약혼한 여자와 이제 프랑스로 여행을 하러 왔는데 이 약혼녀는 남편이 그런 글을 써야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절대 딴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형적인 약간 자본주의의 형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거기서 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와중에 갑갑한 현실에 이제 지쳐서 어쨌든 약혼녀와 신혼여행 겸 온 파리에서도 답답한 거죠.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늦은 자정에 파리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다가 한 마차를 우연히 타게 됩니다. 그 마차를 타고 이 남자는 뾰로롱 시간 여행을 하게 돼요. 자신이 정말 그동안 진정한 문필가로 거듭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 만큼 존경했던 그런 문필가들을 만나게 돼요. 해밍웨이부터 피카소, 달리까지 전설적인 그런 이름을 남긴 예술가들의 작가를 보게 되죠. 만나게 되고 해밍웨이가 있는 카페에 가서 같이 해밍웨이와 얘기하니까 정말 해밍웨이는 전쟁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피카소는 바람둥이 화쟁이었고 달리는 4차원적인 그런 감성에 젖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1920년대 그런 진정한 문필가들을 만나기 위해 늦은 자정에 그 길을 걷게 되고 마차를 타게 되죠. 그러다가 이 남자는 또 거기서 만난 여자와 사랑에도 빠져요. 그 여자, 자신의 아내와는 너무 다른 거죠. 자신의 아내는 돈 되는 걸 해야 되고 좀 자본적인 그런 면모가 있는데 그 여자는 마리온 꼬티아르라는 배우가 하는 역할이었죠. 그 여자는 이성적이고 굉장히 예술을 사랑하고 또 감성적인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다른 시대의 사람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 여자는 1920년대 세상 사람인데 오히려 르네상스 시대를 추구하죠. 지금 20세기에 살고 있는 이 작가인 남자, 미국인 남자는, 주인공인 남자는 1920년대 세상을, 이렇게 꿈꿔오고 정말 동경하고 흠모하는데 그 시대의 여자는 오히려 또 그 전 시대의 과거의 낭만을 추억하는 겁니다.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 그거 깨닫고 자신의 현실로 다시 돌아오죠. 그런 내용인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현실부터 과거까지 그리고 그 낭만을 대조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 미국과 파리 아니면 우파와 좌파 아니면 이네지와 아드리아나 이런 식의 대조 속에서 굉장히 그런 낭만을 찾아 헤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이 현실 속에서는 꿈을 찾기가 힘들어 꿈을 계속 찾고 싶은 그런 분들 아니면 내가 이 꿈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현실 속에서 뭔가 발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화예요. 그래서 진짜 이 영화에서도 이 1920년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20세기에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모두 다 자기의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또 다른 과거의 세계로 꿈을 꾸죠. 그게 꿈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뭔가 꿈과 현실,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실, 과거와 현재, 미래. 딱딱 칼로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어제가 과거일 수도 있고 오늘이 현재입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을 통틀어서 나의 현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민소 들어오기 전에 과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태어난 시간을 현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현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살기 전의 세상을 과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처럼 칼로 이렇게 딱딱 무썰듯이 나눠지지 않는 게 과거와 현재, 미래 아니면 또 다른 꿈과 현실 이런 색인 것 같은데 진짜 굉장히 우리가 오래전에 내가 바랬던 현실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진 않았지만 좀 더 나은 나중의 현실을 살기 위해서 지금 뭔가 계속 발굴하고 발견하고 개척해 나가는 과정인 건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저는 진짜 음, 머리 아픈 방송이라고요? 지금 뭔가 공부를 하는 느낌인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꿈이라는 주제를 딱 잡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지금 이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강민선으로 있기 전까지의 제가 바랬던 꿈, 물론 저도 꿈을 꿨죠, 많이. 꿈을 꿨는데,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고등학교 때부터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였는데, 그 전에는 아나운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의사가 얼토당토 않게 의사라는 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자주 아파서, 내가 좀 내 병을 이렇게 알고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나처럼 이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아팠다는 게 엄청 그런 막 죽을 병 걸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엄청 그냥 잔병 치레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뭐 감기 걸려도 남들처럼 그냥 감기만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중이염에다가 뭐 비염에다가 다 걸리고 남들 다 똑같이 덤블링을 타요 친구들이랑 막 초등학교 때인데 덤블링을 탔는데 덤블링 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뛰다가 철퍼덕하고 엎어진 거죠. 엎어졌는데 힘들어서 나 쉴 거야 이러면서 엎어졌는데 그 위에 제 좀 무게가 나가는 친구 한 명이 엄청 높이를 활짝 하더니 폴짝 하더니 제 다리 위에 붕 하고 앉은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덤블링이니까 이게 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격이 많이 크지가 않대요. 그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렇게 다리가 부러질 정도가 아닌데 저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 번 누군가 같이 충격을 가해도 배로 저는 충격을 받는 그런 거죠. 그리고 막 친한 언니랑 이렇게 유치원 때 쎄쎄쎄 하다가 언니가 어떻게 다 저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했나? 이랬는데 여기 손가락 뼈 이제 금 가가지고 여기 기부스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일이 많아요. 제가 또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는데 흰 띠에서 이제 노란 띠 그리고 빨간 띠인가요? 밤이? 파란 띠죠? 네, 파란 띠로 가려고 했을 때 준비 운동을 막 하다가 발목을 삔 거예요. 근데 그 삐면 그냥 이렇게 좀만 이렇게 찜질하다가 낫잖아요. 저는 인대가 늘어나서 기부스를 했던 적이 있고요. 진짜 엄청 저는 굉장히 뭔가 잔병치레가 너무 많고 또 철봉을 친구랑 돌다가 제일 키 작은 철봉 있잖아요. 거기서 돌다가 또 그리고 모래밭이었어요. 떨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 여기는 아직도 이제 그때 수술할 때 좀 약간 삐뚤어지게 수술이 돼서 좀 약간 이거 아직도 저희 어머니께서 속상해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진짜 모든 게 좀 다치면 배로 크게 다치는 다른 친구들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도 많이 했고 냈고 이제 내가 의사가 돼서 내가 내 병 고치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의사는 참 힘든 직업입니다. 그거를 이제 너무 일찍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게 됐죠. 아나운서라는 꿈을 어떻게 꾸게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잠깐 방송부를 했는데 오래 하진 않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방송의 재미를 느꼈죠. 근데 그때는 그냥 딱히 아나운서라기보다는 그냥 언론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그 어떻게 보면 김주아 앵커로 인해서 제 꿈이 좀 아나운서로 많이 잡혀진 것 같은데
김주아 아나운서에 대한 그런 일대기가 그려진 그런 다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고1 때 했었어요, MBC에서. 근데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서 진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을 꿨었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일말에 그런 성과는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그런 옛날 꿈이 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와 강하나와 함께 강하나가 꼭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을 꾸신다면 제가 또 잘 돼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위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생각들 다 예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셨던 게 이뤄지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이들을 갖고 있는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또 하나 이게 옛날의 꿈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아이들과 함께 평생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 꿈을 벌써 이루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뭐 아니면 음, 우리 민소의 치킨과 피자를 꼭 배달해 줘야겠다. 그럼 지금 배달하시면 그 꿈은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전에 과거에 꿨던 그런 꿈들, 과거에 바랬던 그런 꿈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꿈꿨던 거, 바랬던 게 우리의 미래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앞으로 많은 시간을 지금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분명히 그 후의 시간을 정말 더 나은 시간을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 우린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꿈 제가 꼭 이뤄드릴 테니까요. 네. 먼저 이렇게 민소 전화번 누르시고 후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자와 치킨 배달하시고 뭐 그러시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매번 방송이 이렇게 협박 방송으로 가는 거 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명 오셨는데요. 15명 반 정도 더 오셔야 될 텐데 참 이런 협박 방송 저 되게 성격이 착한 성격이라 협박하는 게 좀 저한테는 잘 안 맞는데 문화자라방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제 그 숨겨진 성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그런데요. 진짜 이 미드나잇 인 파리 얘기하다가 뭐 민소의 꿈을 제가 이뤄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칼로 두부 자르듯이 현실, 미래, 과거 이런 게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오래전에 꿈꿨던 것들이 현실에 있는 거고 또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꾸는 것도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는 더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나한테 더 뭐 현실 속에서 나의 그런 자유로움을 찾기 위해